왜 밥을 줄이고 채식을 하거나 엄격하게 식단을 조절해도 배는 여전히 나와 있고 혈당은 계속 올라갈까요? 혹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건강한 식습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세포 안쪽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포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져 돌처럼 굳습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배가 줄지 않고 혈당이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소금 한 컵만 마시면 됩니다. 단, 효과를 제대로 느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최적의 효과를 내는 비율과 레시피를 모두 공유할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500일 동안 꾸준히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임신한 것 같다고 놀림받던 허리둘레가 15cm 줄었고 혈당은 180 가까이였던 것이 90으로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식이요법은 하지 않았고 외식 조금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걷기 정도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면 딱딱해진 세포를 소금물 한 컵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소금물의 5가지 주요 효과, 그리고 어떤 소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배와 혈당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꼭 읽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왜 세포가 딱딱해질까요? 어릴 때 피부를 기억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고 꼬집어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오래 남고 누르면 돌아오는 속도도 느립니다. 이것이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이며 이 문제는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세포를 주방 환기팬에 비유해 보세요. 팬이 녹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영양소는 들어가기 어렵고 노폐물은 배출되지 않아 전체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섭취한 당분 글루코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전환되어 배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식단을 신경 쓰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이 무겁고 배가 줄지 않으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가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세포막 유동성 감소로 인한 인슐린 저항 증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 세포는 딱딱해지고 왜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문제가 발생하고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20대의 세포 기능이 100%라면 50대가 되면 70%로 감소하고 60대가 되면 6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주요 원인은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미네랄이 점점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마치 단단히 잠긴 수도꼭지가 느슨해져 물이 조금씩 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때때로 이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렸는데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식욕이 없고 밥이 당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미네랄 부족 신호입니다. 운동 후 전해질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금방 사라지고 아침에 식욕이 없을 때 약간의 된장찌개를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이는 미네랄이 보충되고 딱딱한 세포가 다시 부드러워져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전해질 음료나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설탕과 화학 첨가물이 많기 때문이죠. 안전한 방법은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딱딱해진 세포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면 5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배지방 감소와 만성 피로 해소입니다. 혈액 속 글루코스가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가 되어야 하지만 세포막이 딱딱해져 글루코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혈액에는 당이 넘치고 세포는 굶주립니다.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전환하며 그중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배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도 배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세포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연료는 혈액 속에 떠다니지만 엔진 세포는 기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다른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채널을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혈액 속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배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빨래를 하고 밥을 지으면서 쌀을 씻고 집안을 한 바퀴 청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숨이 차고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소파에 앉았다가 땀빡 잠이 들어 3시간이 지나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배지방이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고 밥도 반 공기만 먹었지만 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치마 허리도 점점 조여오고 체중계의 수치는 그대로여서 본인도 답답함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시작한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몸이 아침에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빨래하고 집안일 조금만 해도 소파에 쓰러져 쉬어야 했지만 이제는 집안일을 더 오래 해도 잠깐 쉬는 시간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며 배가 이렇게 줄어들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배 지방 감소는 단순히 체중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밤사이 세포에 쌓였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이 배출되고 세포가 부드러워져 에너지를 충전했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 결과 아침부터 피로감이 줄고
일상 속 소소한 활동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활동이 늘어나고 지방이 연소되는 긍정적인 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집안일 조금만 해도 지쳐 소파에 누워야 했는데, 이제는 남편과 공원에 나가도 오히려 남편보다 더 오래 걸어요. 하루 종일 무겁고 피로하던 몸이 아침 한 컵의 소금물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혈당 안정과 당뇨 개선.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 속에 당이 과잉으로 떠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포가 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혈액은 시럽처럼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점차 약해지며 혈액순환이 느려져 손발 저림이나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마지막 수단으로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고 이유 없이 갈증을 자주 느끼며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높은 혈당과 당뇨는 몸이 더 이상 당을 처리할 수 없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액 속 떠다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당뇨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을 통해 채널을 열어 세포가 다시 당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떠다니는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자주 마시는 갈증이나 야간 배뇨 증상도 점차 완화됩니다. 복부지방 감소와 혈당 안정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어 남은 혈당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부 개선과 얼굴 붓기 감소. 이 변화는 여성들이 가장 빠르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붓거나 손발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어제 저녁에 짜게 먹었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과잉 나트륨으로 체내 수분이 정체되어 아침에 붓는 것이 맞지만 5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원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 머무르게 되고 세포 안, 세포 외, 혈관 내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붓기가 발생합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하고 물을 세포 안으로 돌려보내거나 신장을 통해 배출하게 합니다. 세포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 피부가 탱탱하고 매끄러워지며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예로 60대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얼굴, 손, 발이 붓고 화장도 어려워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짠 음식을 끊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받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신 후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눈꺼풀이 가벼워지고 얼굴 붓기가 줄어 거울을 볼 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주 후에는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고 피부가 밝아지고 얼굴 라인이 갸름해지며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이 효과는 자연 미네랄 공급과 딱딱한 세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50세 이상에서도 붓기와 외모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물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피부가 탱탱해져
사람들이 요즘 스파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발이 붓고 신발이 불편했던 상황도 크게 개선되어 산책이나 외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예전에는 그녀를 호빵맨이라고 놀렸지만 지금은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는 제가 정말 자랑스럽고 의미 있다고 느낀 사례입니다. 네 번째, 만성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쑤시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병원을 가도 이상 없습니다라는 진단만 받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날씨가 바뀌면 콧물과 목 통증이 나타나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으며 몸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늘 피곤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세포 내부에 쌓인 노폐물, 독소입니다. 우리 세포는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혈관과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몸은 썩어가는 찌꺼기를 공격 대상으로 오인하고 백혈구를 보내지만 주변의 건강한 혈관과 세포까지 함께 손상시키게 됩니다. 마치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집 전체를 태우는 것과 같아 매우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금물 속 미네랄이 체내로 들어오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고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영양소와 신선한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됩니다.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더 중요한 점은 소금물 속 아연, 지엔과 마그네슘, MG익이 머스일라 면역세포의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잦은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은 빠른 걷기와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원인 불명의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바뀔 때마다 콧물이 멈추지 않았고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기침과 콧물에 시달리며 너무 많이 풀어서 코가 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신 이후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빨리 회복되었고 콧물도 크게 줄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걱정했지만 이제 회복 속도도 빨라져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변비 해소와 장운동 활성화. 변비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첫째, 장운동 감소입니다. 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변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둘째, 수분 흡수 능력 감소입니다. 장은 변이 적절히 부드럽도록 수분을 흡수해야 하지만 기능이 약해지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먼저, 소금물이 위장으로 들어가 장벽을 자극하여 장 운동을 증가시킵니다. 소금 속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합니다. 마치 잠자던 엔진을 시동 거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소금물은 삼투작용을 통해 장으로 수분을 끌어옵니다. 장 속 소금 농도가 올라가면 주변 조직의 수분이 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수분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이 훨씬 쉬워집니다. 74세 여성 한 분은 3일에 한 번 겨우 배변하던 분이었는데 소금물을 마신 지 단 10일 만에 매일 아침 편하게 배변을 볼 수 있었다고 연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일째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변비로 고생하면서 여러 종류의 완화제를 사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심한 부작용이 있었지만 소금물은 매일 마셔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장 기능이 점차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소금 선택 가이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 딱딱해진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혈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그 결과 복부지방 감소, 혈당 안정, 얼굴 붓기 감소, 염증 완화, 변비 개선 등 전반적인 건강 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세포가 젊어지면서 몸이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사용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모든 소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슈퍼마켓에는 정제 소금, 천일염, 죽염, 구운 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등 다양한 소금이 있습니다. 각 소금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어떤 소금은 거의 미네랄이 없고 단순히 짠맛만 있고 어떤 소금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세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정제 소금, 어러프 인서트, 소금으로 주로 김치나 절임용으로 사용됩니다. 주성분은 순수 나트륨이며 거의 미네랄이 없어서 아침에 마셔도 세포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백미와 현미의 차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맛은 좋지만 영양은 적습니다. 천일염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을 건조시켜 만든 소금으로 마그네슘, 칼슘, 칼륨과 같은 약 15%의 미네랄이 남아 있습니다. 색은 약간 회색빛을 띠고 나트륨은 약 85%입니다. 가성비가 좋고 하루 한 줌만 사용해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구운 소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죽염, 혐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어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운 소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이 농축됩니다. 또한 알칼리성이 증가해 체내 산성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좋은 소금이지만 제조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대나무를 자르고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뒤 800에서 1000도에서 소나무 장작으로 굽는 과정을 3에서 9회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 히말라야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굴한 소금으로 84종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많아 핑크빛을 띱니다. 이 소금은 2억 5천만 년 전 고대 바다 밑에서 형성되어 지하 깊숙이 묻혔다가 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바다 오염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오염물질 걱정이 적습니다. 철분 함량이 높아 여성들이 고려할 만한 장점도 있습니다. 구운 소금. 천일염을 직접 불로 구운 죽염과 달리 복사열로 구운 소금입니다. 중금속 걱정이 없고 바닷물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깨끗한 맛과 풍부한 미네랄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고급 소금들은 각각 장점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효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좋긴 하지만 천일염 대비 2에서 3배의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경험으로 천일염을 3개월 사용 후 죽염으로 바꿔도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정도였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마치 일반 쌀과 유기농 쌀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맛이 첨가된 소금, 진화, 정제 소금만 피하면 어떤 소금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00일 이상 소금물을 마시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편리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티스푸드로 소금을 재서 물에 타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꽤 번거로웠습니다. 숟가락을 꺼내고 소금을 퍼서 물에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야 했습니다. 며칠 지나니 귀찮아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금 그라인더를 발견했습니다. 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적정량의 소금이 나오고 1에서 2번만 저으면 녹습니다. 정말 편리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그라인더형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내려서 500g짜리 그라인더가 약 10,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한 세트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 그라인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을 만한 한국 소금을 찾고 싶다면 구운 소금, 용소금도 좋습니다. 맛과 영양 성분이 신뢰할 만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소금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아 화면 아래에 2가지 기준 소금을 안내하겠습니다. 꼭 구매할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구매하면 됩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과 구운 소금을 올려두었습니다. 죽염은 너무 비싸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소금물 마시는 방법과 중요한 주의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핵심은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밤새 땀과 노폐물로 배출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빈속인 상태에서 마시는 한 컵의 소금물은 온몸 세포에 빠르게 미네랄을 채워줍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크게 느려져 단순히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소금물의 양은 약 200ml, 종이컵 1컵 정도, 소금 한 꼬집 또는 그라인더 한 바퀴가 적당합니다. 이 농도는 우리 체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짠맛 기준은 다르지만 마셨을 때 약간 짠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소금물을 만든 후에는 단숨에 마시지 마세요. 입에 머금고 천천히 돌린 뒤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미네랄도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샘을 자극해 소화액 분비를 돕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이러한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 정도 투자하세요. 몸속 세포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음미하는 마음으로 마십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합니다. 찬물은 위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소금도 잘 녹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입에 머금을 수 없습니다. 손에 닿았을 때 뜨겁지 않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소금물 마신 후 약 20분간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너무 빨리 다른 음식을 먹으면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2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벼운 운동이나 하루 일정 정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더 늘려주세요. 천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평소보다 더 자주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마시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그 리듬에 맞춰 몸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잊기 쉬우니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메모를 붙여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하세요. 세포막이 변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에서 2일 만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다면 6개월 정도는 계속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세요. 이제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먼저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금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저하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내 염분 흡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그리고 처음 3에서 5일 동안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며 새로운 균형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외출 전에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첫 주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장거리 이동 전에는 꼭 신경 써주세요. 만약 소금물을 마신 후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며칠간 쉬었다가 더 적은 양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또한 혈압약, 당뇨약, 만성질환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소금물과 약을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마셔야 합니다. 소금물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30분 후 약 복용 또는 아침 식사. 이렇게 하면 소금물과 약 모두 몸에서 올바르게 작용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소금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태아나 모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 균형이 매우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트륨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흡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 전문의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어지럼증이나 두통, 손발이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쁜 경우, 소변량이 현저히 줄거나 지나치게 목이 마른 경우, 또는 미각이 이상하게 변할 때, 이런 증상은 나트륨 과잉 또는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이므로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물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라는 점입니다. 비싼 장비나 복잡한 절차 없이 매일 아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첫 주에는 아주 소량, 한 꼬집만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